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과 3학년 한도연. 저는 중앙대학교 컴퓨터예술학과 3학년 배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2학년 박주혜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직접 실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들어는 봤어요. 약간 나쁜 인식이 낙인처럼 찍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혜진님처럼 실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렵죠. 맞아요. 저는 사회과학 시간에 배웠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인식을 막 도장처럼 꽝 찍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잘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확실히 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낙인 효과란 어떤 사람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력이 그 사람의 현재의 평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낙인이라는 단어가 인두로 가축을 지져서 소유권을 남겼던 낙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낙인 효과가 찍혀진 사람은 오히려 실제로 더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출소자에게 과거에 범죄자였다는 이유로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낙인 효과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좀 많이 아나요? 저는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클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죄스러움이 가장 큰 부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 꿈꾸는 것 자체가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죗값을 치르신 저희 부모님과 저의 자유를 꿈꾸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유롭게 살고 싶긴 하겠죠? 저는 약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주제라 조금 어렵긴 한데 아무래도 당당하게 살아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시선이 진짜 저한테 많이 쏠리니까요.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부모님의 죄가 제 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진짜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뭔가 모를 제 마음속에 죄책감 같은 걸 늘 안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행복한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질 것 같고 사회에 나가서도 막 사람들이 막 너는 왜 피해자한테 미안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사실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뭔가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일단 제 성격부터가 지금처럼 쾌활하지 못했을 것 같고 사회의 시선이나 주변 친구들의 인식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경향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적인 것도 그렇고 뭔가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 느끼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나가기에 제 스스로 한계를 두는 그런 단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자녀한테는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교육은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고 맞아요. 두렵기도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친구한테 영향을 진짜 많이 받으니까요. 저도 혜진님 의견에 완전 동의해요. 왜냐면 저도 이성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는데 감정적으로 조금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혜진님처럼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하라 이게 제 교육 방침이긴 한데 재소자 자녀들을 놀지 말라 이건 좀 모순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부끄럽지만 아무래도 제 자식한테는 놀지 말라고 할 것 같네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다들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저보다 제 자녀가 더 소중한 존재일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제 자녀가 출소자의 자녀와 어울린다면 어울리지 말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말 바른 게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제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어울리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현님 말씀처럼 되게 진짜 사실은 부모가 잘못한 것이지 자식이 잘못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사랑하는 저의 자녀라면 그래도 막 유전적으로 어떤 뭐 아니면 부모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계속 의심이 들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계속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수용자 자녀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수용자 자녀의 수는 5만 4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자녀 중 미성년은 2만 1,765명인데 이 중 여건이 되지 않아 홀로 생활하는 미성년 자녀는 1,209명 정도입니다. 성인이 된 형제자매나 지인이 양육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청소년의 상당수가 정서 행동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성인이 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이미 출소한 수용자 자녀까지 포함하면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죄로 숨죽인 채 살아가는 이는 훨씬 더 많으리라 추산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연좌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재소자 가족은 오로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견뎌야 하는 고통, 시선, 낙인은 이 사회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연좌제가 아닐까요?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는 부모의 책임으로 죄 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의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인권 보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수용자가 신청하면 교복이나 학비, 학습교재, 준비물 등을 지원하는 학습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거주 지원과 함께 대학생 멘토링과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주고 자녀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드는 6가지 글자, 아름다운 동행.